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내일 있을 NBA 초안 분석을 할 거고 7경기를 준비해 왔습니다. 피목이네요. 7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올랜도 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엔비드가 엄청난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중이고, 그리고 뭐 벤치 쪽에도 조진이 양이나 이런 선수들이 돌아오자마자 필라델피아에 좀 더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폴칸 코크마즈까지 야투가 조금씩 살아났어요. 초반에 좋았다가 중간에 아예 마탱이가 갔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고, 물론 이제 세스커리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토바이스 해리스, 세스커리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승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특별히 없어 보이고, 어쨌든 필라는 최근에 집중력 자체가 좋아요. 경기를 뛰는 걸 보면은 한창 이제 벤 시몬스 초반에 빠지고 높은 집중력을 필라가 유지했다가 잠깐 이제 또 많이 흐트러졌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은 집중력 자체도 너무 좋은 모습이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비볐죠. 뭐 계속해서 뭐 프렌을 자주 했었는데, 사실 올랜도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합니다. 원정에서 이상하게 원정에서 잘하더라고. 홈에서는 마인을 많이 내주고 원정에서 좀 잘하는 모습인데, 어쨌든 코렌 써니가 지금 GTD에 떠 있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뭐 게리 에리스나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좋았는데, 뭐 카터도 그러고 프란츠 바그너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았는데, 뭐 코렌 써니까지 돌아온다면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고, 필라는 어쨌든 간에 코크마즈가 이렇게 포인트 가드를 봐주게 됐지만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맥시와 밀튼이 빠지면서 코크마즈가 이렇게 포인트 가드를 보게 됐어요. 맥시가 빠진 부분 상당히 아쉽고, 뭐 그리고 또 타이블까지 빠진 부분이 뎁스적으로 사실 조금은 약해졌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벤치에 뭐 조지니안 같은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활약해주고 있고, 일단 엔비디가 너무 잘합니다. 최근에 활약만 보면은 뭐 거의 압도적인, 뭐 한때는 요키치가 엄청 잘했었죠, 센터 부분에서. 근데 최근에 활약만 보면 오히려 엔비드가 훨씬 더 센터 부분에서 5번 자리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랜도가 잘 비벼주고 있는데 이거는 필라델피아가 마인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잘 비볐던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필라델피아의 집중력이나 여러 선수들의 활약도를 볼 때 7.5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조금 더 높아도 높았으면은 물론 애매하게 봤겠지만, 7.5 그렇게 높지 않은 기준점에 대해서는 필라델피아가 마이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넘어갈게요. 언오버는 조금 어렵다. 두 번째 경기 워싱턴 대 휴스턴. 이 경기는 사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승패 같은 경우에는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워싱턴이 이겨줄 걸로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디니디나 워너웨이커 인디애나에서 데려온 트레이드 해온 이렇게 빠지면서 브래들리 벨이 포인트 가드 자리를 보고 있어요. 슈팅 가드를 포지션 보다가 포인트 가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역시나 이제 좋은 선수답게 빠르게 이제 이 자리에 적응하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확실히 카일 쿠즈마가 최근에 슛감이 너무 좋아요. 전체적인 슛감도 좋고, 특히나 클러치 때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데니 아브디아 이런 선수들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문제는 이제 KCP의 야투 감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부분인데, 충분히 쿠즈마가 지금처럼 해주고, 벤치에서도 지금 양날의 거민 베르탄스가 야투감이 괜찮고, 키스퍼트 역시도 벤치에서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주전도 왔다 갔다 했지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CP의 야투감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제 수비를 보고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 이제 우드가 좀 돌아왔어요. 우드가 돌아왔고,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도 일단은 뭐 선발에는 예상 라인은 빠져 있는데, 벤 쪽에 뭐 뛰거나 아니면은 제일런 그린하고 같이 뛸 텐데, 일단 뭐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휴스턴은 우드랑 뭐 코칭 스텝이랑 또 싸웠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지난 경기 징계를 받았었고, 최근에 어쨌든 휴스턴이 한창 좋았던 제일런 그린 빠지고 이제
뭐 알모니 브룩스나 생군 뭐 이런 선수들을 에릭 고든 뭐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창 이제 좋았을 때 휴스턴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우드와 코칭 스태프가 충돌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일런 그린은 돌아오자마자 역시나 부족한 이제 코트 비전과 뭐 디시전 메이킹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경기를 보면은 뭐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뛰어난데 역시나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휴스턴을 다시금 패작팀으로 이끌고 있는 제일런 그린의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매튜스가 좀 돌아오면서 슛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경기는 사실 흐름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워싱턴이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로 보이고, 그래도 저는 워싱턴 마인까지 또 봅니다.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닙니다만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워머까지 보고 223.5 기준 오버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워싱턴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휴스턴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수비를 안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B를 아예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쿠즈마의 최근 활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오버 쪽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세 번째 경기 샬럿 대 디트로이트. 디트가 무려 미러키 원정에서 잡아냈어요. 거의 뭐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경기였죠. 3점이 많이 터졌고 미러키 벤치가 일단 푸짐하게 싼 상황에서 뭐 수비적으로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막판에 이제 이렇게 자유투도 많이 튕겼고 수비적인 좋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시티가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오늘은 사실 샬럿 상대로 저는 승리를 따내기는 지난번과 같은 이변을 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샬럿이 일반승 정도는 똥배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이고요. 로지오가 다시 이제 지지난 경기는 살짝 좀 아쉬웠지만 지난 경기부터 다시 좋았고, 뭐 많은 선수들이 지금 다 돌아온 마당에 PJ 워싱턴까지도 오늘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샬럿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디트의 상황이고, 신기한 게 제레미 그랜트랑 프랭크 잭슨 뭐 이런 올리니까지 스튜어트까지 막 많이 빠졌거든요. 디트는. 근데 어떻게 미러키를 잡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경기를 봤는데도 뭔가 모르겠는 느낌이 들어요. 풀경기를 다 봤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샤딕베이나 뭐 라이스 디알로 뭐 커닝햄 전체적으로 디트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D3이 그래도 우리 디트가 3점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그래도 좀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러키전에서도 사실 그냥 지공하다가 3점 던지고 막판에 이제 그런 모습을 하면서 거의 팀 3점 자체가 이제 40%대까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수비가 없는 샬럿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야투를 꼽아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227.5면 사실 디트의 득점도 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디트 같은 팀은 귀신같이 이렇게 잡았다가 다음 경기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 있어요. 라인업 쪽으로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 충분히 그럴 일이 있다고도 보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디트로이트 프렌 9.5면은 꽤 높거든요. 프렌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보스턴 대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확실히 디존테 머리의 맥더머시 아쉬워요. 뭐 데빈 바스를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한데 켈던 존슨이 확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폼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팍 떨어지는지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최근에 마탱이가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맥더머스의 디존테 머리의 공백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맥더머스의 공백까지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샌안토니오의 볼 도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전이나 좀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볼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한창 안 좋았을 때 샌안토니오를 좀 보는 것 같은, 뭐 아무튼 최근 흐름 중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백투백인데 거의 완전체 보스턴을 만났어요. 오늘 경기 테이텀도 돌아오고 브라운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커리어 하이 득점까지 좀 갱신을 했죠. 여기에 이제 뭐 물론 로버트 윌리엄스 3세가 GTD에 걸려 있다곤 하나
벤치 쪽에도 이제 데니시 슈레더나 그랜트 윌리엄스 뭐 이런 좋은 자원들이 지금 돌아와서 보스턴이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도 보스턴이 저는 충분히 잡아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핸디캡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보스턴 이렇게 높은 핸디는 솔직히 잘 못 건들겠어요. 세나이 최근에 안 좋아가지고 배팅을 한다면 보스턴 마인을 보는 게 제가 볼 때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뭔가 보스턴은 좀 안 끌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분석적으로 보나 최근 흐름으로 보나 보스턴이 이제 부상자도 많이 돌아왔고 거의 다 돌아왔고 보스턴 마인을 보는 게 맞는데 차라리 220.5 기준 오버를 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세난이 수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템포는 좀 빠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20.5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물론 세난이 최근 득점력도 많이 볼 흐름 자체가 이제 덜 돌기 때문에 스페이싱도 잘 안 되고 득점력이 좀 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220.5 정도 그렇게 엄청 높지 않거든요. 최근 이제 NBA가 좀 다득점 흐름으로 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오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 댈러스 대 골든스테이트. 배터들이 아마 제일 싫어하는 팀이 댈러스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흐름만 보면은 일단 뭐 포르징기스나 뭐 마라노비치, 윌리 컬리스테인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사실 근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댈러스는 이제 높이 기본적으로 뭐 돈치치가 있긴 하지만 높이가 강점인 팀이거든요. 빠져 있어도 높아요. 높이 자체가 높은데 뭐 골스가 어쨌든 라인업적으로 스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낮은 높이를 자랑하기 때문에 뭐 있으면은 충분히 활용도가 있을 법해요. 뭐 마라노비치나 뭐 윌리 컬리스테인도 그렇고 포르징기스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세 선수의 공백은 현재 골스를 만난 시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고 보이고 골스는 이제 뭐 이거달라 정도가 이제 GT에 떠 있는데 스테판 커리가 지난 경기에 부진했기 때문에 사실 커리가 두 경기 연속 부진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최근 들어선 특히나 초반에는 이제 막 몇 경기 연속 좀 부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 사이즈가 많이 없었고 저는 그래도 골스가 충분히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배당에서 조금 좀 쎄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댈러스도 높이가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이거 또 커리 안 터지고 커리가 좀 덜 터지거나 아니면 조던풀이 안 터지거나 이러면은 좀 어렵게 갈 가능성이 골스 입장에서도 있어 보여요. 특히나 최근 댈러스 같은 경우가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높이를 살려가지고 득점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또 그 높이나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수비를 하는 좀 전술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점이 210.5 상당히 낮은 기준점을 받게 되었고 댈러스 같은 경우 최근에 그냥 뭐 언더가면 먹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요 경기도 언더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경기 같은 경우 아마 내일 기준점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제 해외는 올랐는데 뭐 언더를 저랑 똑같이 언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루카 돈치치가 돌아온 부분 물론 활약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야투감 자체가 아무래도 부상 복귀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언더가 조금 더 끌리지 않나 싶고 어쨌든 골스가 그래도 잡아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은 어렵다. 댈러스 경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좀 있다. 왜냐면은 갑자기 좀 색깔도 바뀌고 뭐 이래가지고 특히나 상대가 골스고 좀 봐야 되지 않나 보고 미러키 대 토론토 지난 경기 이제 대쓰나미의 희생양이었던 미러키인데 오늘도 상당히 어려운 상대인 이제 토론토를 만났어요. 물론 토론토는 백투백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미러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뎁스가 좀 얇아졌어요. 그레이슨 알렌, 뭐 팻 코노튼,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고 벤치 쪽에 뭐
와라나 오젤레, 그러니까 벤치 뎁스가 확실히 좀 옅어졌어요. 그레이슨 알렌이 그나마 뛰고 있을 때는 뭐 매튜스 괜찮은 자원이 벤치에 있었는데 매튜스가 좀 올라오게 됐고 선발로 올라올 걸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토론토의 약점이 사실 벤치거든요. 벤치가 토론토가 좀 약한데 요게 이제 미알류쿠나 와타나베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뭐 토론토의 약점이 벤치인데 미러키 벤치도 지금이면은 상당히 약해요. 원래도 사실 뭐 디빈첸조랑 브룩 로페즈 빠지면서 벤치가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지난 경기 디트전 패배 원인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양 팀의 벤치는 저는 오히려 토론토가 좀 더 나아 보여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상황이고 어, 프레드 밴블릿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요거는 토론토가 아무리 백투백이라도 미러키의 흐름이 살짝 꺾인 부분이 있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벤치 뎁스도 옅어진 상황 8.5 정도 주면은 토론토 프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 최근 야투감도 상당히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5 프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225.5 기준 오버까지 봅니다. 템포가 토론토가 원래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닌데 최근 경기 보면 그래도 좀 빠르게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미러키가 결국 3점 수비가 좀 약하거든요. 뭐 전술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벤블릿이랑 뭐 트렌트 주니어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많이 꼽아주고 좀 박빙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기준점이 좀 높긴 합니다. 한 222 정도만 줬어도 좀 괜찮은 사이즈로 봤을 텐데 기준점이 좀 높다. 마지막 경기 미네소타 대 오클라호마의 경기인데 일단은 뭐 스가가 다시 돌아왔고 뭐 루돌트나 로빈슨 얼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먼저 보이는 건 오바 쪽이 그나마 좀 먼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부분 말씀 안 드렸네. 디안젤로 러셀과 카렌소니 타운스가 GTD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좀 뒤쪽 시간대에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몇 시지? 10시 10시면 뭐 라인업이 일찍 뜬다면은 보고 갈 수도 있어 보여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저 선수들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고 일단은 OKC는 뭐 루돌트 빠지고 로빈슨을 빠졌지만 지금 예상 라인업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조시기디와 이제 스가 내지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호흡이 상당히 좋아요. 기디가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볼이 좀 더 잘 돌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만약에 디안젤로 러셀이랑 카렌소니 타운스 나온다 하더라도 컨디션이 어떨지 몰라요. 결국 이제 꽤 오랜 시간 결장 후에 이제 복귀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봤을 때 뭔가 젊은 선수들은 빠르게 이제 컨디션을 바로바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나 뭐 베테랑들은 살짝 헤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경기를 보면은 코로나 복귀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에는 미네소타가 왜 이렇게 똥배를 받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뭐 캣이랑 디러셀 GTD라고 심지어 출전도 아니고 GTD인데 8.5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오클라호마 프렌을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뭐 스가가 나오는 마당에 뭐 조시기드랑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에도 이제 루돌트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앤서니 에드워즈의 뭐 인사이드를 제어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오버를 본 것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보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들은 좀 많이 뺐어요. 뺀 경기들에서 왜 뺐는지 뭐 여유가 시간이 좀 되니까 말씀드리면은 인디애나 페이서스 대 브루클린 네츠 요 경기는 카이리 어빙이 돌아오는 좀 이슈가 있죠. 사실 이게 어빙이 근데 기존의 훈련을 일반인들하고 했어요. 그 일반인들하고 농구하면서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빙이 풀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절대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제 자기가 이제 컨디션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인터뷰도 있었고, 특히나 브루클린은 이제 최근에 내부적인 좀 그 문제가 좀 있고, 선수단끼리의 좀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경기를 펼치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경기 멤피스전에도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무너졌었던 부분이고, 근데 상대가 인디애나예요. 그래가지고 어, 브루클린 안 찍기도 뭐하고, 인디애나 프랭 가기도 뭐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경기는 패스를 했고, 덴버 대 유타. 이거 홈 덴버인데 유타, 이거는 뭐 GTD가 일단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분석이 안 됩니다. 거기다 이제 홈 덴버이기도 하고, 그래서 패스를 한 부분이고, 포틀 마이애미, 요것도 포틀랜드가 지난 애틀란타전에 엄청난 야투감을 보였다곤 하나 귀신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원래 앤서니 사이먼스가 잘 들어갈 때는 진짜 던지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땐 뭘 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승패나 언어바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봤고, 세크 대 애틀, 이건 트레이형 GTD 부분도 있고, 뭐 요거는 사실 찡다면 오바 쪽에 좀 더 끌리는 선택지일 것 같아요. 트레이형이 좀 나와준다면은 애틀이 수비가 안 되겠는 부분도 있고, 뭐 영이 요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캠 레디시까지 좀 돌아온다면은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영이 지난 경기 50득을 넘게 와서 그랬는데, 지난 경기 보면 갈리나리랑 루일 시즌 딱 초반 때 모습을 보여줬어요. 시즌 초반에.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선수들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하고 오면은 폼이 확 떨어져요. 특히나 루일 갈리나리가 이제 코로나 그거 이후에 몸 상태가 확 떨어졌는지 지난 경기 거의 최악의 야투감을 좀 보여줬었고, 물론 루이는 그 전전 경기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난 경기도 상당히 부진했어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만약에 0이 지난 경기만큼 안 터졌을 때 229.5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리스크도 좀 있다고 봐서 좀 뺐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NBA 7경기 초안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뭐 바뀌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GTD들도 좀 많고, 기준점들도 좀 애매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바뀌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안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